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신고가를 펼쳐요. 박성재TV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에서 말씀드린 6월 기준에 10,000포인트 돌파한다. 우린 연말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죠. 이러한 시황 범위에 맞게 포트폴리오의 구성, 그리고 고점 신호가 나올 때 차익 실현의 기준. 자, 이런 부분들이 잘 관리 감독만 되면요, 여러분들의 계좌는요, 그렇죠, 최소한의 범위 내 자산을 지키고 최소한의 범위 시장 수익률을 넘기고 그리고 주도주의 수익률까지 전부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됩니다. 자,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윤정두의 주시경 2부 시간에는요, 검색기에서 어떻게 LG전자, LG이노텍, 삼성전기, LGCNS가 포착이 됐는지, 포착 이후에 상한가 랠리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단기적으로 100%, 200%, 400% 폭등이 어떻게 나왔는지 1시간 동안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볼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요, 빠르게 신청하셔서 종목 검색기 무료로 마지막 기회에 무료로 받아가시는 기준 놓치지 마시고, 당장 6월 두 번째 거래에서는요, LG전자처럼 LGCNS처럼 두산 로보틱스처럼 상한가 종목 다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 스페셜 진행의 정예린입니다. 네, 방금 윤정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불기둥 AI가 잡아낸 종목들 중에서 이 LG그룹주 그리고 그 이외에도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텐데요. 그러면 대표님과 그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저와 함께 표를 통해서 간략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일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만 무려 5종목이고요. 20%대의 수익률을 보여준 종목이 9종목입니다. 이만큼 이 불기둥 AI 오늘 장이 강했지만 그 안에서도 꽤나 높은 불기둥을 세운 종목들만 딱 잡아낸 모습이었는데요. 또 저희가 좀 집중해 볼 게 이 LG 그룹주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무려 5종목이나 되죠. LG전자는 상한가, 또 LGCNS도 상한가였고요. 또 로보티즈는 28%대로, LG지주사, LG는 26.81%, 또 LG이노텍은 181만 4천원으로 24.42%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확실히 뜨거운 감자를 잘 집어내는구나, 그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적적으로 특히 LG이노텍 한번 보도록 할까요?
누적적인 표 확인해 보면요. LG 이노텍이 무려 500%에 가까운 오름세를 2달 만에 이루어냈습니다. LG 이노텍 도대체 뭐 하는 회사냐고요? 바로 반도체 기판 만드는 회사죠. 고급 반도체 FCBGA를 만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AI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GPU가 성장하면 할수록 고급 기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LG 이노텍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이 이외에도 LG 그룹주가 가져가는 그 상승 모멘텀도 얻어가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31만 1,500원에 진입해서 오늘 청산을 했습니다. 181만 4천 원으로 무려 475%의 수익률입니다. 이 말고도 LG전자, LGCNS 아까 말했던 LG그룹주도 있고요.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현대모비스, 현대차와 같은 현대그룹주도 있습니다. 요즘 그룹주들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그룹주들 다 불기둥 AI가 잡아낸 건데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윤정도 대표님과 함께 이 LG 그룹주 먼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과 함께 이 그룹주 중에서 어떤 걸 먼저 봐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단기간의 기준이에요. 4월 이후. 종목별로 포착된 시기를 보시면은 LG이노텍 4월 1일, 삼성전기 4월 3일. 그러니까 그 이전에 형성돼 있던 흐름에서는 사실 거래 대금이 다소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고 개별 기준에서 검색에 포착됐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준은 최대 폭의 기준 2달. 근데 지금 뭐예요? 6월 첫 거래일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4월 달 수익을 한번 보여드리고 5월 이후의 수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게 정상적이죠.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종목들, 훌륭한 기준은 뭐예요? 나에게, 우리에게 검색해서 포착되고 나서 이러한 수익을 형성시켜준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도 이런 식으로 청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기 고점 찍고 나서 200만 원 수준까지 눌려 있어요. 물론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펀더멘탈의 개선, 실적의 확장 이런 부분이 나와 있지만 PER이 지금 60배, 70배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프리미엄이 너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정점 인식이 잡히면 차익 실현한다. LG노텍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도 뭐 폭발적인 시세 나오고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추가 갭상승 18%에 약박까지 밀렸으니까요. 20% 수준의 조정까지 있었습니다. 하루에 단반에. 물론 그것을 다 잡아서 돌려놨지만 마찬가지예요. 6월 1일 첫 거래일의 기준에서도 고점 대비 10% 이상의 변동이 나왔단 말이에요. 하락 변동이. 그러니까 신호가 나올 때는 차익 실현을 단행하고 그러고 나서 재진입 신호 나오면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LG전자 마찬가지입니다. 상한가기 때문에 유지의 기준을 설정했지만 4월 22일 이후에 급등. 그리고 5월 12일 8천 찍고 그리고 나서 시장이 10%의 조정을 받잖아요. 그때 밀려 내려오는 게 이 폭등 이후에 20% 이상, 22, 25 이 정도의 마이너스의 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이번에 다시 잘 돌려서 다시금 신고가의 기준을 잡았지만요. 조정받고 여기서 다시 매수 강도가 나올 때, 매수 신호 나올 때 그때 따라붙어도 늦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다시 꺾여지면 그때 돼서 고민을 해보면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젠승왕의 효과든 어떤 기준에서든 그룹 자체 재평가의 기준이든 21년도 1월 달 21년 1월 11일에 지수 정점 찍고 나서 시장의 조정 그리고 23년 7월 26일 날 2차 전지의 최정점에서의 기술적인 하락 반전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했을 때 전략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현대오토에버도 변동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고점 106만 6천 원 찍고 막 5% 7%씩 또 현대모비스도 고점 찍고 나서 뭐 곤두박질 치는 그런 흐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 뭐예요? 여기 제가 4월로 잘못해놨습니다만 5월입니다. 조금 전 건 뭐예요? 4월부터 해서의 변동성의 확장 기준이죠. 지금은요. 5월부터 5월. 5월부터 해서의 변동률도 어마어마합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시가총액 2위 SK 하이닉스, 시가총액 3위까지 치솟아 올랐던 SK 스퀘어, 시가총액 4위, 5위 현대차, 시가총액 3위까지 장중에 올랐던 삼성전기, 이런 종목군들의 변동률의 확장, 부분이 과열권에 놓여져 있다라고 한다면 매도 신호 나올 때 차익 실현 범위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결론적으로 SK 하이닉스의 변동률이 다소 제한적이긴 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주가를 잡아주고 또 시장 지수를 잡아주고 그렇게 되다 보니 현대차의 변동률도 확장이 되는데, 문제는요, 삼성전자가 고점을 찍고 밀려 내려오면은 어떻게 해요? 현대차나 하다못해 여기에 없는, 오늘 없는 현대모비스가 7% 변동이 났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3까지 밀립니다. 하루 변동률이 뭐 10%,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 가까이. LG노텍 마찬가지. 또 네이버 상한가 찍고 해서 밀리는 변동률의 흐름, 고점 대비해서 뭐 어마어마해져 버리죠. 다시 정리해드려요. 단기적으로 우리가 일부 타임에 얘기했던 빅스, 변동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V,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변동성의 기준, 왜 공포지수로 부르냐면요,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상승의 기준에서도 오버슈팅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때 이 변동성이 확장되면은 당연히 상승장에도 변동성이 확장이 돼요. 그리고요, 이렇게 움직이다가 사실상 조정받을 때 급격히 내려오는 구간이 생기죠. 이럴 때 변동성이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 반전할 때 낙폭이 확대되면서 변동성이 확장되다 보니 그것을 바로 공포지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위로 올라가더라도 변동성이 확장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변동성 확장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빅스가 지금 미국 중심 다 15%예요.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안정적으로. 그리고 오버슈팅 아직 안 나왔으니까 더 올라간다는 거고.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V코스피는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슈팅 실적으로 가는 거니까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이 변동성이 무려 5배. 이런 경우는 없어요. IMF 때 이럴 때 우리나라만 곤두박질 치고 동남아만 곤두박질 칠 때 변동성의 차이, 그렇게 형성되는 거지. 지금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이렇게 상한가가 극대홍주에서 5개가 나오고 검색해서 전부 잡아주는 그런 장에서 조금만 더 보수적으로 대처하자. 그리고 나서 다시 공격적일 때는 윤정두가 공격적으로 들여다보셔도 됩니다 할 때, 그럴 때 또 공격적으로 보시면 되잖아요. 삼성전자가 포착되고 6% 이상, 3% 포착되고 11%까지의 폭등, 5%의 네이버가 포착되고 상한가 이후에 또 고점 대비 쫙 미끄러졌죠. 그럼 매도 신호와 함께 차익 실현. 삼성 SDS가 어떻게 됩니까? 16%에서 상한가인데 상한가 갔다가 10% 밀렸다가 또 폭등 나왔다. 이런 변동성에서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하자는 거예요. LG CNS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한가를 찍고 고점에서 밀리기 시작하면은 아쉽더라도 차익 실현, 그리고 다음 템포 보시면 되죠. 두산로보틱스, LG전자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흐름은 이미 떠서 시작해서 앞전의 물량을 갖고 계시지 않는 한 갭상승의 흐름, 또 추가적인 변동성 확장 이후의 흐름에서는 불편하다는 거죠. LG전자 보시면 어디 있어요? LG전자입니다. LG CNS입니다. SKC 오늘도 변동성 확장됐지만은 뭐 제자리의 흐름이에요. 사실은 두산 로보틱스 마찬가지고 이 자리나 지금의 자리나 가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와 제주반도체의 슈팅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제주반도체는 5월에 2번 상한가 이후에 눌려져서 내려온 폭도 있단 말이에요. 6월 들어서자마자 슈팅 나온 거는 기존의 상한가 갔던 종목군들, 그리고 이틀 연속 변동성 확장의 종목군, 5월 15일 날 상한가 갔던 두산 로보틱스 다시 상한가 치면서 같은 자리예요. 얘는요, 고점을 넘기고 추가적인 이제 폭등으로 연출이 된 겁니다. 꺾일 때는요,
지금의 변동성만큼의 눌림폭도 단기간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앞전의 흐름이 22에서 25% 사이의 조정이었으니까. 이번에도 L전자가 쉬어간다라고 하면은 가격적으로는 최소 10%에서 20% 수준의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고점을 어디서 찍고 눌리느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자, 보겠습니다. 4월 20일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검색기에 띵동 진입. 띵동 진입. 얼마입니까? 75,200원의 진입. 그리고 이렇다 할 매도 신호 없다가 여기서 매도 재진입이죠. 그럼 잘 당겨보시면 같은 위치예요.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85,000원이다라고 한다면 차익 실현 85,000원 했는데 재진입 신호가 85,000원이 또 나온 거예요. 그럼 재진입하고 여기서 2, 3% 밀려야 손절을 하는데 새로 편입한 물량에 대해서는. 근데 같은 자리에서 탈퇴 재진입입니다. 그리고 슈팅 나와서 상한가 75,200원에 포착해서 91,500원 상한가. 진입 이후에 17% 아니죠. 실질적으로 21% 수익.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21일 날 어떻게 돼요? 추가 상한가입니다. 22일 날 어떻게 됩니까? 추가 20% 폭등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5월에도 상한가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25만 원을 찍습니다. 75,000원에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30%에 달하는 조정이 나와 있어요. 저 바닥에서 검색기와 함께 수익을 내셨다면 뭐 상관이 없습니다. 18만 원 올라간 거니까 대략적으로 뭐 250% 수익이죠. 그런데 고점에서 30%를 이장에 두들겨 맞고 있다? 그래서 매도의 신호, 차익 실현의 신호 잘 지키자는 거예요. 차익 실현, 재진입 신호, 재진입. 그리고 나서 또 상한가 11만 8,900원. 20일 날 7만 5,200원에서 단박에 50%, 60%. 진입 이후에 또다시 20.83. 다음 날 20%또 올라가요. 그리고 한동안 쉬죠. 5월 달에도 마찬가지예요. 재령정기입니다. 상한가. 진입 이후에 11% 폭등. 빨갛게 진입 끝이 나오고. 하단에 자막 뜰 거예요. 핸드폰 빨리 켜시라니까요. 카메라 꺼내시고 핸드폰 속에 카메라 꺼내시고 그렇게 해서 자막대로 참여 신청하셔서 SKC 같은 종목군들 진입 이후에 진입 빨갛게 진입 화살표 그리고 이렇다 할 매도 신호 없이 상한가까지 해서 15%의 수익 그리고 매도 신호 나오죠. 오버슈팅 한 번 더 나오고 매도 신호 나옵니다. 차익 실현. 그리고 다시 6월 첫 거래일에 또 변동성이 나와요. 근데 이 가격대에서 움직입니다. 지금 고점이. 이해되세요? 상승 이후에 눌려서 차익 실현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 이 가격대에서 다시 매수 신호 나오면 편입하면 되는 거예요. 2,600개 종목에서 LG그룹주 몇 종목, 그리고 뭐 삼성전기 이렇게 300%, 400% 나오는 종목 2,600개 종목에서 몇 종목이 설정이 된 거지 전체가 그렇게 안 가. 말씀드린 것처럼 15% 수준의 종목이 상승이고 85% 수준의 종목이 하락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 옥석 가리기 명확히 해야 되는 거고 주력 포트폴리오 채워놓고 검색해서 이렇게 현대오토 해봅니다. 띵동 하고 매수 나올 때 진입. 얘도 변동성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렇게 해서 상한가 갈 때는 너무 좋죠. 얼마에 포착된 거예요? 49만 원이죠. 6월 1일 날 얼마입니까? 다시 사상 최대치 신고가. 로봇주들 난리가 나 있죠. 106만 6천 원입니다. 근데 고점에서 미끄러지면은 뭐 10%, 15%, 20%는 순식간에 나오니까. 매도 신호 나올 땐 그땐 차익 신호를 꼭 좀 하자라는 그 말씀 계속 강조드리는 거예요. 진입 이후에 얼마나 못 떨어져요? 20.28, 20.82. 검색기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검색기 누가 만들었어요? 증권사, 본사, 금융공학 박사분들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왜 윤정두가 떠들어? 윤정두의 도서자료 10권, 그 10권을 압축해서 그 수식을 증권사, 본사에 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주식 40년 하면서 방송만 28년 하면서 실전투자대회 7번 우승하다 보니 각 증권사에서 우리 임직원분들 교육 좀 시켜주세요 해서 우리나라 모든 증권사의 임직원분들 교육 들어가. 특히 파생교육은 우리나라에서 3명뿐이 안 들어갔죠. 그중에 윤정두가 증권사 임직원분들 파생교육해드려. HTS 새로 작업하는데 도와주세요. 도와드려. 그리고 지금은요. 종목 검색기 만들어달라고 해서 22년도에 수식 주고 23년부터
그렇게 해서 2차 전지의 수익, 이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수익, 또 LG전자의 수익, LG그룹의 수익, 현대차 그룹의 수익, 삼성전기의 수익 검색해서 다 잡아내는 거 아니에요. 제주반도체 얼마입니까? 66,000원. 여기서 얼마가요? 13만 원 가죠. 5월 이후에만 4월도 필요 없고 보름 만에 더블. 뭐 보름이야. 2주지. 검색기만 있으면 띵동. 남부럽지 않잖아요. 다만 13만 원 갔던 애가 10만 원이 깨져서 고점 대비 25% 30% 가까이 밀렸어요. 누구는 수익 내고 빠져나오는데 누구는 지금 물려서 이 좋은 장에 엉엉엉 울고 있어. 우리는 전량 차익 실현해서 금요일 날 종가 기준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량 차익 실현해서 추가적으로 올라선 계좌의 수익률 4%를 추가적으로 잡아내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85%에 달하는 분들은 오히려 계좌 마이너스야. 지금 장에. 에? 손실난 건 잘라내지도 못하고 24시간 함께하는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들어오셔서 전략 듣고 대처하십시오 해도 잘라내지를 못하는 거야. 내가 이거 수익 남은 갈게요. 2차 전지? 수익 남은 거? 2차 전지 어떻게 수익이 날 수 있나? LNF 6월 첫 거래를 그냥 곤두박질 쳐버리죠. 우리도 들여다봤던 종목인데. 바이오? 못 갑니다. 조선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장에?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도 5월 15일이에요. 이미 21% 11만 4천 원에 포착돼서 21% 13만 4천 원이죠. 두산 로보틱스 지금 어떻게 했어요? 상한가죠. 상한가인데 가격이 13만 8천 원이야. 응? 무슨 얘기냐면은 매수 신호 나오고 그 이후에 차익 실현 신호 나오면 차익 실현하고 그러고 나서 재편입의 기준을 잡자는 거예요. 두성 엔지니어링 4월 21일 상한가 추가 폭등 그리고 눌려 있다가 15만 8,400원에 매수 신호 나오죠. 이게 25만 원까지 간 겁니다. 다만 18만 2,200원 상한가 들어가고 편입단가 15%, 편입단가 대비 15%인데 좀 복잡해. 탈퇴재진. 그렇게 하면서 25만 원까지 간 거예요. 그런 흐름 속에서는 주의할 부분은 주의를 하자는 거지. 25만 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지금 18만 원대인가요? 25% 이상? 단순간에.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여당에서 중진 의원께서 5,000포인트 넘길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은 확인도 안 해보고 5,000은 거품이에요.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 있어요. 좀 보좌관들을 시켜서라도 공부를 하셨어야지. 그럼 뭐 여당은 잘했어? 지금의 시장의 흐름이 정부의 정책에 기인된 부분도 일부 있지만 전체 글로벌 시장의 흐름과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진짜 그룹 잘 이끌어오고 종사하신 분들이 잘 열심히 개발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글로벌 시장 영업이익 1위, 3위까지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슈팅이 나온 건데 무슨 뭐 정치하는 분들 코멘트에 정책에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폭등하는 겁니까? 일부의 영향은 있지. 근데 그건 너무 억지스럽고 오버스럽잖아. 어떤 면에서 아니 무슨 코스닥을 1,000포인트일 때 시장 5,000 넘기니까 흥분해가지고 코스닥 1,000포인트일 때 3,000포인트 보낸다고. 코스닥의 영업이익은요. 지난해 기준에 14조입니다. 코스닥 시장 영업이익은요. 26년 전망치가 18조뿐이 안 돼요. 유가증권 시장은요. 299조에서요. 올해 얼마입니까? 800조를 넘깁니다. 누구 때문에? 299조에서 800조를 누가 넘겨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시장에 어마어마한 슈팅이 나오는 거지. 그 덕분에 LG그룹주들, 현대차그룹주들이 더불어서 움직이는 거지. 이슈와 함께. 실적이 되는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뿐이 없다고 지금. 코스닥 쪽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 수급에 의한, 유동성에 의한 변동성, 잘못된 정치인들의 그릇된 생각, 누가 직장 다닙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직장 누가 다닐 거예요? 코스닥 1,000포인트, 3,000포인트 간다 해버리면. 그러니까 제주반도체가 슈팅이 나오더라도 펀드멘털 대비 과하게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 12만 3,200원 찍고 13만 원대 찍고 10만 원 이탈되는 흐름 나오잖아요. 그럼 매도 신호 나올 때 좀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려요. 전체 종목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차익 실현하고 그러고 나서 LG전자입니다. 5월 21일에 또 뜨고 진입 이후에 20% 상한가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20년 12월 23일
이게 뭐라고요? 윤정도 음력 생일, 음력 11월 09일. 이게 뭐라고요? LG전자 마이너스 약보합권에서 상한가 들어간 날이에요. LG전자 약보합권에서 상한가 들어간 날이라고. 근데 LG전자 그 이전에 상한가 왔을 때 이런 장 처음 봐요. LG전자가 상한가 가요. 38조짜리가 상한가예요. 38조? 21년 1월 11일 날 현대모비스가요. 상한가 갑니다. 시가총액 12. 그 당시에 40조가 넘겨진 종목입니다. 애플의 전기차. 이런 장 처음 본다고? 아, 뻥쟁이들 진짜. 채널 돌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장 계속 봅니다. 15% 상승하고 85%의 종목이 하락하는. 왜? 아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을 쫓아올 수 있는 쪽이 없으니까. 그러면 LG전자 못 가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과도하죠. 쉬어가든 이제는 시장 수익률의 설정 범위로 보든. 근데 기술적으로 더 거래가 터지고 슈팅이 나온다면 뭐 그거야 기술적으로 대처하면 되는 거고. 검색해도 매도 신호 나오잖아요. 매수 신호도 나오고. 사마 콘덴서입니다. 22일 상한가. 예? 그리고 26일 상한가, 27일 하루 쉬고 28일 또 상한가. 이게 전부 검색해서 나오잖아요. 5월 27일 날 삼성 SDS 이날만 기준 잡아도 22만 5천 원. 지금 얼마입니까? 30만 원대 훌쩍 넘겼죠. 상한가 10% 빠져 또 상한가. 시가총액이 20조가 넘는 이 당시 기준으로 20조가 넘는 상한가 가서 20조, 21조가 된 종목이에요. 여기서 50%또 올라왔잖아. 그럼 얼마야? 지금 30조를 넘기고 있어. 그런 변동성에서 차익 실현 신호 나오면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나서 재진입. 그게 어려우시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핸드폰 꺼내시고 카메라 가지고 하단에 자막도 탁 나오겠죠. 그럼 입장하시란 말이야. 그래서 선착순으로 검색기 받아가시고 검색기 받으셔서 수익 내시고 LG전자 또 떴네 또 상한가네. 탈퇴 신호 나왔는데 재진입까지 나왔어. 그럼 상한가 또 꿀. 수익 내고 좀. 그것조차도 어려우면은 24시간 함께 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 무료로 들어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오셔서 LG노텍입니다. 5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LG그룹주가 세 종목이 상한가고 지주사 LG가 상한가 수준 29% 폭등이고 야 이거 오버슈팅. 탈퇴 이후에 재진입의 신호가 너무 높은 자리에 나오면은 관망의 지주를 가져가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보시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5월 29일 LG CNS의 상한가 어떻게 됩니까? 6월 1일에 LG CNS 상한가가 또 찍힙니다. 그런데 결론은요. 이런 식으로 매도 신호가 나온단 말이에요. 재차 돌려줘서 또 상한가를 간다 해도 매도 신호가 나오면 차익 실현하고 재진입 신호 나오면 그때 변동률을 고려해서 들여다보자. 이런 교육을 9시간짜리 거래대금의 교육, 9시간짜리 변동성에 대한 교육 무료로 다 받아가시란 말이에요. LG CNS입니다. 6월 1일만 지속적으로 떴잖아요. 5월 달 내내. 누적적인 수익이 얼마야? 어마어마하지. 매도 신호 나와야 안 나와요? 파란색 화살표. 그 다음에는요. 삼성 SDS입니다. 시가총액이 30조를 넘어섰습니다. 20조에서부터 슈팅 나와서 삼성 SDS입니다. 얼마나 못 떨어집니까? 여기서 상한가 찍은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네이버 10%에서 상한가. 이게 개장초 10시 8분이니까. 이런 위치에서 미처 못 잡은 종목군들이 있었다면은 저런 위치에서 신호가 나오면 시가총액 예전 21년도에 3위까지 올라왔었던 네이버 같은 종목 뭐가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삼성 SDS 같은 종목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 왜 못 들어갑니까? 다만 주력주의 전략을 설정한 이후에 들여다보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주력주의 전략을 설정한 이후. 정확히 보세요. 6월 1일입니다. 9시 6분입니다. 상한가 찍고 밀려서 6%가 아니라 6% 뜨고 상한가란 얘기예요. 29일 날 뜨고 폭등, 6월 1일 첫 거래를 뜨고 6%의 상한가. 당장 나 6월 2일, 6월 2일 화요일에 나 당장 수익 내고 싶어요. 당장 수익 내고 싶어요. 상한가 잡고 싶어요. 네이버 같은 시가총액 3위였던 이런 종목에서 상한가 잡고 더블 수익 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하단 자막 활용하셔서 들어오셔야죠. 하단 자막 활용하셔서 핸드폰 켜시고 카메라로 입장하셔서 탈퇴 차익 실현 기준까지 네이버 이 위치에서 30만 원
살짝 이탈될 때 차익 실현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10%대 중후반까지 훌쩍 밀려버리죠. 그때 돼서 아쉬워하지 말고 상한가 찍고 차익 실현의 흐름 나올 때 가지고 가시란 말이에요. 차익 실현의 기준. 이해되시죠?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의 흐름은 29일에 이미 포착이 돼 있었습니다. LG전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포착된 이후에 갭상승 이후에 슈팅 상한가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25만 9천 원? 이거 얼마 돼 있습니까? 30만 원대 후반에 훌쩍 형성돼 있는 그런 흐름들을 형성을 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저는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윤정두 대표님께서 이 LG전자, 삼화콘덴서, 주성엔지니어링 등 상한가를 많이 안착한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런 종목들 다 이 불기둥 AI가 잡아낸 건데요. 이 불기둥 AI 저희가 선착순으로 딱 100분께만 지금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당장 다음 장에 바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단에 자막 잘 활용하셔서 방송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봐야겠죠. 그렇다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 LG그룹주, 이 그룹주 호재들 많죠. 그렇지만 이제는 이 기술적, 기본적 분석 둘 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어떻게 또 전략을 짜보면 좋을지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채널 돌리면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내용. 어떤 거예요? 포털 사이트에 검색만 해도 나오는 내용들. 뭐 젠슨왕, 또 AI, 또 SI, 그에 관련된 또 반도체 그런 내용들 다 아시잖아요. 그것이 이제 시장에 또 종목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것에 대한 교육이 더 중요하겠죠. 지금 방송 시간에서는 그것을 다 오롯이 다 교육해드리기 어려우니까 말씀드린 내용들이 24시간 함께 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무료로 교육받고 무료로 전략 듣고 무료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세요? 6년 동안 박시경제 TV를 보면서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과 함께 공부를 했다. 그리고 파생 상품에 집중하고 있다. 아니 수익이 나시고 행복하시니까 올리셨겠죠. 이게 지금 벌써 몇 년이 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3년 동안 공부를 해서 3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공부를 하시고 1년 결산 수익률이 나도 이렇게 246%의 계좌 수익을 냈다. 공부하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요? 이렇게 스프링 노트에
윤정두가 무료로 나누어드리는 도서자료 한 권 통째로 달달달달 외우고 가장 기초편인 캔들. 오늘 기분입니다. 선착순 100명이에요. 캔들 도서 한 권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도 예전에 내가 혼내줄까 진짜. 내가 다시 한번 내일 전체 미팅할 때 얘기해야지. 예전에 새로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시면 어떻게 해요? 교육자료 다 나눠드렸잖아. 안 그랬어요? 다 뿌려드렸지. 그거 뭐 5분이 걸려 10분이 걸려. 결론은 도서자료 다 나눠드릴 겁니다. 윤정두가 집필한 주린이 필독서, 캔들 기초도서 한 권 무료로 드릴 거예요. 이런 분들처럼 손글씨로 그림 그려가면서 전부 다. 이러니까 결국은 내 계좌의 수익이 템버거의 수익으로 연출이 되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 우리 기술입니다. 이게 윤정두가 언급하는 종목이 사실 그렇지 않죠. 기존에 검색기에 떠서 600%의 수익이 났습니다. 주력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과정 속에서 변동성 매매 기준에. 삼성전기가 400% 수익 났습니다. 근데 92만 원일 때 400%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템버거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10배 수익을. 어떻게? 검색기에 포착되고 나서요, 그럼. 검색기 어떻게 받아요? 하던 자막 나오겠지. 검색기 무료로 선착순 100명 딱 드리니까 당장 6월 2일에 나도 이런 종목에서의 수익 범위를 가져가고 싶어요. SPG 15만 원일 때? SPG 얼마예요? 지금 뭐 30만 원, 40만 원. 그런 흐름이 형성이 된 종목군들이잖아요. 검색기 뜨면 변동성 종목도 이런 식으로 다 나와준다. 그 전체적인 전략과 포트폴리오의 구성 30만 원 지금 로보티즈 어떻게 됐어요? 40만 원대까지. 그럼 수익률이 더 높겠네? 예? 제발 좀 부탁입니다. 이런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4만 350원 찍고 말씀드렸어요. 삼성전기와 LG이노텍과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 종목도 올해 들어서 700%대 폭등이 났습니다. 삼성전기 마찬가지고요. LG이노텍 마찬가지고요. 재건? 원자력 재건? 말씀드렸잖아요. 뚱딴지 같은 소리다. 다만 우리가 집중해서 들여다보는 거는 기술적으로 검색기에서 매수 신호 나올 정도로 30여 가지의 수식을 넣어놨어요. 기술적으로. 그 검색기에 대우건설입니다 하고 띵동 나올 정도로. 그렇게 나와서 4만 300원까지 올라가면서 그 단기간에 700%가 아닌 200%, 300%, 400% 수익이 났죠. 근데 중요한 거는 4만 300원 찍고 밀릴 때 3만 9천 원대 전략 매도 신호 나옵니다. 그 이후에 시장은 75% 이상 폭등이 나와 있어요. 근데요, 대우건설은 어떻게 돼 있죠? 비단 대우건설뿐만이 아니에요. 근데 대우건설은 지금 2만 4천 원대입니다. 그럼 얼마 밀린 거예요? 16,000원 밀린 거예요. 여기서 16,000원. 그럼 얼마 밀린 겁니까? 40% 폭락이 나온 겁니다. 지금 이 장이 40%. 그런데 전체 시장에서 15% 상승에 85% 하락 종목이니까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야. 쯧쯧쯧이 아니라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의 85%는 이런 손실이 있단 말이에요. 얘뿐만 아니라 대한광통신입니다. 한미반도체. 왜 하이닉스 삼성전자 사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말을 안 듣고 한미반도체 사냐고.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라고 그랬더니 제주반도체 바닥에 샀어요. 이제 왜 13만 원에서 마이너스 30%냐고. 그 기준점의 교육, 그 기준점의 검색기에서의 차익 실현, 매도 신호까지 제발 좀 여러분들 수익으로 가져가셔야죠. 스페이스 X 관련된 변동성의 기준도 마찬가지인 거고 모든 시장의 흐름 속에서의 변동성 다 마찬가지입니다. APR입니다. 현대오토에버입니다. 대한전선, 현대오토에버, 두산에너빌리티까지.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난해 상반기 그리고 3분기에 방산, 조선, 두산에너빌리티 전부 차익 실현했죠. 그들의 지금 변동률은 어때요? 시장 수익률이 안 나와요. 근데 지금도 나는 조선의 왕이야. 난 조선업체 너무너무 잘 알아. 나는 그거 하지 마세요. 조금 전까지 기준을 잡아드렸다면 지금부터 더더욱 들여다보셔야 될 부분. 검색기가 뭔데? 자, 증권카드입니다. 40년 된 증권카드예요. 40년. 윤정두 고등학교 다닐 때 개설한 증권계좌 럭키증권.
윤정두. 40년 동안 대형주 위주로만. 이건 뭡니까?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증권사 1위였던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으로 피인수됐죠. 5만 명이 참여한 대회입니다. 실제 계좌, 실제 계좌를 가지고 누가 수익 잘 내나. 그거를 두 달 보름 10주 동안에 수익률 대회를 했는데 1억 리그예요, 이게. 1억 리그. 5만 명이 참여한 대회 중에 1억 리그에 윤정두가 당당히 1등 7,681%. 이런 타이틀이 7개. 파생상품 타이틀까지 7개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유일무이합니다. 그렇게 검증이 되니까 여기저기서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해 주세요. 대학 강의해 주세요. 협회 강의해 주세요. 근데 이건 가문의 영광이죠. KRX 증권선물거래소. 제도권이 아니면 부르지 않아요. 제도권. 자산운용사, 증권사 대표이사 임원급 아니면 초청 강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미 1000포인트 2005년도 8월에 윤정두를 모셔다가 강의 좀 해주십시오. 1000포인트 시대에 맞는 전략. 이게 뭐예요? 지금의 반도체랑 똑같이 기존의 2008년도에 차화정 랠리딱 똑같이 조선주만이 5년 랠리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어떻게 돼요? 시장 300%, 500에서 2000 갈 때 현대중공업 3300% 올라옵니다. 그리고 정확히 2007년도에 윤정두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7년 9월에 2000 넘기죠. 그리고 정점 찍죠. 그리고 금리 인하하죠. 그리고 리먼 터지면서 서브프라임 문제에 골마 터진 현상이 리먼에서 폭락으로 연출되죠. 시황은 단 한 번도 2000년 이후에 방송을 통해서 설정을 해드릴 때 단 한 번도 시황을 틀려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이번에 5월 10일 이후에 보름 조금 넘는 구간 동안에 5번의 차익 실현 재편입 구간 동안에 심리적으로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죠. 냅두면 더 가는데? 아니, 그러진 않아. 비슷해요. 다만 내가 안 가지고 있으니까 비중이 제로다 보니까 금요일날 전량 차익 실현하다 보니까 월요일에 슈팅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요일의 기준에 선거를 앞두고 한 번 더 밀어 제낄 거냐. 뭐 선거의 영향이든 뭐 정상적인 추이의 기준이든 아니면 미끄러질 거냐. 거기에 비중을 다시 설정을 하겠죠. 이렇게 검증이 돼 있다 보니까 증권사에서 삼고초려해서 윤정두를 찾아옵니다. 제발 좀 검색기 만듭시다. 우리나라에 2, 3천 개 있는데 하나도 안 맞습니다. 여러분들 증권 뭐 종목 검색기 어떻게 돼 있어요? 시중에서 뭐 다운로드 받고 뭐 난리죠. 어디서 받아요? 사설업체잖아. 이거는요. 증권사 본사에서 다운받는 거예요. 윤정두의 도서, 교육자료 도서 10권을 압축해서 30여 가지의 수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검색기를 만든다고 삼고초려한 증권사 본사에 보냈더니 증권사 본사의 금융공학 박사분들이 이 수식을 넣어서 만들었더니 하이닉스가 13만 원에 뜹니다. 종목이라고는 4개 나와요. 시가총액 2위 하이닉스가 뜬다고. 어렵지 않아요. 불기둥 AI 그랬더니 네이버가 6월 1일 날 6%에 뜨고 상한가를 가. LG전자가 상한가 폭등 랠리가 전부 나와. 더블 공략 주세요. 그랬더니 LG노텍, 삼성전기가 400%, 300% 2달 만에.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었죠. 삼성전기가. 시장 주도 주세요. 그랬더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냥 검색기에 오롯이 그대로 뜹니다. 뭐 어렵지도 않아요. 무료로 다운받으시고 선착순 100명이라고 그랬어요.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여러분들 핸드폰에 딱 넣으시고 원클릭에 원클릭 한번 딱 하자마자 어떻게 들어오냐고 하단에 자막 나오잖아. 하단 자막대로 하면 되지. 핸드폰 키셔가지고. 결론은 이렇게 원클릭 한번 눌러주니까 띵동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4월 20일 75,200원 포착 상한가 띵동 주성 엔지니어링 75,200원. 그러고 나서 띵동 주성 엔지니어링 그 다음날 7% 98,500원 상한가 118,000원까지. 그리고 그 다음날 20% 폭등 그리고 25만 원까지 가죠. 그리고 매도 신호 명확하게 띵동 현대오토에버 49만 8천 원? 아니야. 49만 원 이하에서 포착되고 그리고 6월 1일 날 얼마? 106만 6천 원. 106만 6천 원.
더블 나죠. 그냥 바로 5월 8일 이후에 한 달도 안 됐는데. 예? 제주반도체입니다. 76,200원? 무슨 소리 하고 있어. 13만 원가 6만 원대 뜬 거예요. 뜨고 나서 상한가의 기준. 윤정두가 늦게 캡처했을 뿐이지. LG CNS 79,000원 8% 상한가 20%? 그 이후에는요. 내리 지금 상한가죠. 상한가. 단기 더블.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이날 상한가 그리고 나서 6월 1일 날 또 상한가. 제주반도체 13만 원까지 가고. 주성엔지니어링입니다. 5월 18일 날 또 상한가. 5월 18일 날 또 상한가. 아 이거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검색기를 갖고 계셨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보셨으면 일찍 포착됐지. 윤정두가 캡처한 시간이 이렇게 가격이 늦게 형성된 거고. 얘 싫어? 그럼 제주반도체 얼마 간다 그랬어요? 13만 원 간다니까. 8%에서 23% 그다음에 상한가까지. 제주반도체입니다. 상한가입니다. 바로 전날 포착되고 다음날 상한가까지. LG전자입니다. 19만 원 6천 원. 그 이하에서 포착되지. 어찌됐든 상한가야. 5월 21일에.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38만 500원 찍었어요. 여기서 더블. 사마콘덴서입니다. 22일 상한가, 26일 상한가, 27일 하루 쉬고 28일 또 상한가. 삼성 SDS입니다. 상한가 10%의 조정, 29%의 폭등, 6월 1일 날 또 상한가 터치, 시가총액 상한가 가서 20조짜리가 지금 30조를 훌쩍 넘겨. 삼성전기 210만 원까지 가요. 여기서부터도 210만 원. 10만 원 훌쩍 넘겼죠. LG전자입니다. 상한가 5월 29일. 그리고요. LG CNS입니다. 상한가. 그리고요. LG이노텍입니다. 상한가. 그리고요. LG 지주사 LG 29%의 폭등. 삼성전기의 추가 폭등. 하이닉스의 슈팅. 예? 삼성전자의 슈팅. 6월 1일은 어떻게 돼요? LG전자 상한가, 두산로보틱스 상한가, LG CNS 상한가, 삼성 SDS 상한가, 네이버의 상한가 6%에서 상한가, 삼성전자 3%에 포착돼서 11%까지. 이것도 혼내줄 거야. 이거 분명히 3% 뜬 게 있는데 왜 6.78을 올려놨지? 야, 혼내줄 거야. 내가 확인해 볼게요. 다시. 좀 늦게 떴나? 어찌됐건. 결론은요. 와, 너무 높게 뜬 거 아니에요? 그 전날 다 떴잖아요. 결론은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가지고 계시면 누구보다 먼저. 결론은요. 네이버의 상한가.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서 상한가 안착으로 끝난 종목이 있는가 하면 이 두 종목. 꼬리 달고 내려온 종목군들 있죠. 고점 대비 8%, 15%씩 밀린. 검색해서는 정확하게 상한가 이탈되고 밀려 내려올 때 매도 신호까지 명확하게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5월 달에 상한가 기준에 가장 중요시하는 종목은 뭐였어요?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제주반도체. 여기 두산 로보틱스 있지만 또 주성엔지니어링 4월 20일 이후에 세 번째 상한가, 제주반도체 두 번째 상한가, LG전자 상한가 처음 봐요? 아니라 그랬지? 2020년 12월 23일에 상한가. 윤정두 음력 생일날 보합에서 상한가. 그리고요. 삼성 SDS 상한가. 사마콘덴서의 상한가는 사실 의미부여하긴 그렇습니다. LG노텍, LG CNS, LG전자의 또 상한가에 추가적으로 6월 1일 날에 5개의 상한가. 부럽지 않으세요? 당장 6월 2일에 나도 검색해서 상한가 종목 잡고 이런 극대형주, 이런 LG그룹주, 이런 두산그룹주, 삼성그룹주, 네이버에서 상한가 잡고 따더블, LG노텍처럼 400%의 폭등, 삼성전기처럼 300%대의 폭등 2달 만에 그 수익 잡고 싶으신 분들만 전체 화면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릴 거예요. 아나운서 인사 끝나고 나서 핸드폰 빨리 준비하시고 빠르게 합류하십시오.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
네, 참고로 하단 자막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다음 장에 바로 사용해 볼 수 있는 불기둥 AI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큰 화면으로 천천히 안내해 드리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라면서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주식투시경 스페셜을 통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